안녕하세요. 캡틴 심우성입니다. 2022년 수능 대비 캡틴 커리큘럼 설명하기 위해 캡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22년 수능 대비 캡틴과 함께하는 한 해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틴입니다. 캡틴 심우성이라고 하고요. 자, 현장에서 약 20여 년간 많은 수험생들과 눈 마주치고 같이 호흡하며 수업을 해왔었고요. 저런 사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적절한 표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 결과 열정적이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셔서 느끼는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친절하다는 표현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보다는 보다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그리고 학습 방법을 고려한 보다 친절한 교수법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랑 함께 하시며 좀 더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작년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첫 해 수능이었었고요. 자, 올해 두 번째 수능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개정교육과정 첫 해다 보니까 첫 해 수능 기출문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커다란 가이드라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하여 작년 수능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을 아주 짧게나마 분석함과 아울러 올해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여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수능 오답률 총 쭈루룩 2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만은 한 3개 정도만 1, 2, 3위 정도만 간추려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3위, 4위가 똑같은 오답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4문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올해 수능 문제, 작년 수능 문제 9번 문제였습니다. 오답률이 78.9%.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도 캡틴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들은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얘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세한 문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의 문제였나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니은선지였습니다만은 실제 오답률이 거의 절반 가까운 친구들이 틀렸던 선지, 골랐던 선지가 바로 4번 선지입니다. 4번 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던 선지는 결국 뭐란 얘기다? 기억 선지란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 선지가 뭔 얘기인 거냐? 가의 중심에 가가 누굽니까? 분광영이 G형이고요. 절대 등급이 0이래. 자, 그럼 얘가 PP 반응이 일어나나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PP 연쇄 반응이라고 수색융합 반응인 거고 당연히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얕게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분광량이 G형이에요. G형이라면 뭡니까? 태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당연히 태양이니까 뭐더라? 양성자 반응 PP 반응이라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4번 골라서 땡! 하고 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 절대 등급이 0이란 얘기죠.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는 HR도상에서 주계열성이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이라는 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보다 훨씬 더 절대 등급이 높은 가라는 이 별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PP 반응이라 하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만은 분광영 G형이면 태양 아니에요 라고 골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캡틴과 수업할 때도 이미 정리가 다 됐었던 부분이고 꼼꼼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실제 태양 같은 경우 어떻더라? 절대 등급이 얼마요? 플러스 4.8 정도라는 얘기가 연계교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충분히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더라?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표현대로라면 지엽적인 부분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떻다?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캡틴은 절대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충분히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 외우고 있어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가장 높았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을 좀 더 챙기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오답률 문제. 자, 첫 번째가 오답률이 78.9%였고요. 두 번째는 73.5%입니다. 자, 얘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요. 정답은 몇 번? 5번. 5번. 요렇게 5번이 답이 됩니다만은 실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는 뭐다? 1번 기억으로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딴 얘기는 이 문제도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겠다? 니은 선지와 디귿 선지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들 틀려버렸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니은 같은 경우 여기서는 뭐 결정적인 단서가 B가 태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태양이 이렇게 진화한다. 끝. 그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삐 태양 같은 경우에 수소액융합 반응에 의해 헬륨이 합성됩니다. 근데 탄소를 포함하니? 라고 나와 있는 거야. 당연히 태양은 수소액융합 반응에 의해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려고 출제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 다르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험생들과 많은 과정들 지나오면서 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태양의 중심에서 핵에서는요. 똑같은 수소액융합 반응이라 하더라도 PP 연쇄 반응, 양성자 반응과 CNO 순환 반응 누가 더 우세하니? 라는 선지는 지겹도록 다뤄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PP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 누가 더 우세하니? PP랑 CNO 중에서 얘가 더 우세합니다라는 건 익히 많이 봤던 선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태양에서도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일어난다는 얘기 당연히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태양의 중심핵에 탄소가 있다요 없다요 라고 물은 선지는 잘 보지 못했었거든. 그 결과 어떻게? 많은 수험생들이 와 이것도 어떻게? 지엽적인 내용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라고. 디귿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태양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온 아주 큰 초거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럼 블랙홀과 최종 단계니까 백색 외성 중에 누가 밀도가 크니? 당연히 질량이 블랙홀이 훨씬 더 큰데다가요. 크기 자체도 블랙홀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더라? 블랙홀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요. 밀도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뭐라고 느끼냐? 와 겁나 어렵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 나왔습니다. 심한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얘기라고.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캡틴이 작년에 이미 연기교재 분석할 때 블랙홀과 백색외성 중에 누가 크기가 작아요? 의외라고 얘기했었다. 그지? 블랙홀이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중력 수축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이미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답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는 기본 개념 강의 때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식을 전달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어. 놓치면 어떡해? 생전 처음 본 내용이라고요? 와 심화 아니에요? 분명 알려줬단 말이야. 까먹어버렸어.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인 금방 캡틴이 언급한 대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심하라 느끼는 거 또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공략하냐에 따라 가지고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고요. 보다 고득점 높은 등급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에 따라 캡틴이 2022년 수능을 대비하여서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 보았습니다. 자, 개념 완성. 그래요.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 지금 말하는 지엽적인 내용과 뭐 여기다 적을게요. 심화적인 개념들이 전부 다 어디 들어있는 거야? 개념 완성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강의들이 여러 커리큘럼 단계로 나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더라?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서 개념 완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심리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심화, 지엽. 그래요. 여기 나오는 심화, 지엽. 그래. 여기서 말하는 심화라는 개념이라는 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학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수능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단
기본 개념 때 여러분에게 충분히 읊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어. 놓쳤다. 그럼 어떡해? 뭐라고 느낀다? 배운 적 없대. 와,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지엽도 마찬가지. 분명 알려드리고 암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나 까먹어. 이런 것도 있었나요? 와,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화 지엽 정리라는 부분은 기본 개념 때 충분히 읊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시각에서 좀 더 어려워요. 심화 개념 아닌가요?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부분들만 모아서 특강 형식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과 심지 정리가 된다라면 마지막으로 캡틴이 한 땀 한 땀 직접 출제하고 하나 선지 하나하나 여러분의 시각에서 낚일 만한 선지들 모아 고난도 문제를 준비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것들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 이제 개념 완성에 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념 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모든 개념을 최소한 다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 장문의 글을 읽는 거 우리 이과생들 그닥 좋아하지 않죠? 최대한 표와 도식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또 개념 설명은 끝이 아니고요. 그 개념을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게끔 수업 중에 중요 기출 문제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아울러 올해 수능 출제 경향, 작년 출제 경향을 보고 캡틴이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개념 완성 OT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수업하고요, 문제풀이 하고요, 끝이 아니라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학습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 테스트 모음집이라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강좌들마다 강의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지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시험지도 여러분 학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 강좌에 있던 거의 모든 내용이 두 바닥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한 강좌를 듣고 요 두 바닥만 틀리지 않고 가득 메울 수 있다라면 최소 2, 3등급 무조건 보장.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또 아울러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개념 압축 노트.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것처럼 필기 노트 좀 차별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념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에 작은 사이즈의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캡틴이 친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부분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교재랑 개념 노트, 물론 심화, 고난도 문제 풀이 이전에 기본 개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까먹지 말자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심화 지엽. 그래요. 자, 심화 지엽 아까 전에 충분히 강조했었으니까 어떤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일단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화 개념들 장황하게 설명한 이런 책들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문제와 OX 문제, 단답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긴 글을 읽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쉽게 캡틴이 원하는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화하였다는 얘기.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의 변형까지도 심화, 지엽 정리, 노심까지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들 개념에서 놓친 걸 심화, 까먹은 건 지엽이라고 착각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심까지 심지 특강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난도 문제풀이. 아마 각 단원별로 2, 30문제, 그래서 총 한 400문제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고난도 문제가 되겠고요. 전부 다 문제들이 재미난 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념에 있어 기억, 니은, 디귿선지 정도만 나오는데요. 캡틴은 보통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로 하나의 개념을 그 한 문제로 아예 뿌리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주관식으로 만든 교재가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은 당연한 걸 테고요. 최대한
다양한 유형. 하나의 개념, 뭐 예를 들어서 화성암에 관한 얘기 문제가 나온다라면 화성암의 특징, 생성 장소, 시대, 그리고 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문제를 다뤄볼 수 있게끔 자료 해석 능력을 배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종 모의고사 파이널이 되겠고요. 올해 출제될 평가원 그리고 연계교리 있는 문제들을 100% 반영하겠으며 캡틴만의 초고난도 선지. 작년에 캡틴 모의고사가요. 반응이 장난 아니었었거든. 와, 갓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이끌어 드렸잖아요. 잘 이끌어 드린 부분 얼마나 잘 갈고 닦았나. 보통 뭐 무술 영화 이런 거 보게 되면 마지막에 사부랑 제자가 마지막 대결을 하는 이런 장면들. 한번 붙어봅시다.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캡틴이랑 붙어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년 과정 정리된다라면 아마 캡틴의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심하라고 생각한 개념 아니,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 개념에 충실하기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시각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차근차근 잘 정리하여 탑을 쌓아 가겠습니다. 캡틴과 함께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등급 업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 캡틴 커리큘럼 심우성이었습니다. 캡틴 심우성입니다.